그래서 오늘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부 할 겁니다. 연말정산. 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때까지 꽤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풀어보는데 좀 중요한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이제부터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안 되냐면 공부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 절대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 공부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산 세모는 아직 기출문제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전산회계 기출문제 있죠? 그럼 거기에 풀고 거기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부하라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페이지부터 다시 보고 있어. 그거는 초반에 하는 거고. 이제 시험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남았을 때는 모든 내용을 기출문제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만약에 내가 집에서 전산회계 1급으로 일단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전산회계 1급 몇 회를 풀었어. 그러면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춘 거는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찍은 거하고 틀린 거는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체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렇게 느려 또 얘는. 만약에 이론을 풀었는데 이론 1번이 틀렸어. 그러면 이것만 찾는 거예요. 교재에서. 그 다음에 이론 3번 풀었는데 이론 3번 틀렸어. 그러면 3번에 대한 내용만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다 보면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자격증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고 기출문제에 맞춰서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명한테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양을 줄이라고. 또 제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학교 공부예요. 학교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학교 공부하면 자격증 공부하는 거에 두세 배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 공부는 기출문제에 맞춰서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풀어서 80점 맞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다른 시험 준비하실 때 60점 이상 합격이면 목표는 무조건 플러스 10점이에요. 70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저희는 70점 합격이니까 몇 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80점 이상 맞는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100점 맞는다라고 준비하시면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 그래서 연습 때 맞으신 분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수업하면서 한 4명인가 5명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아직까지 100점은 없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메인 화면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 밑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있을 겁니다.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책 보세요. 543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원 황진기라고 있는데 4번이 있을 겁니다.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103 여기에다 치세요. 여기 아이고 제끼 좀 안 보여요. 여기 4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4번에다가 2103 치시고 엔터 치시면 황진기라고 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번이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름만 나올 때에는 F2예요. 항상 뭔가 검색해야 돼. 모르겠어. 그러면 뭐 누르라고요? F2. 그래서 여기 밑에 누르시고 F2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근데 지금은 4번 있으니까 뭘로 치라고요? 4번으로. 그 다음에 543페이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종전근무지. 무슨 근무지요? 종전근무지. 종전근무지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딴 거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 해온다라는 거.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거에도 늦지 않아요. 일단 뭐가 외워져야 뭘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풀 때 이게 뭔지 아는데 아까도 봐봐요. 나이하고 소득 외웠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못 외우고 있어. 그러면 앞에서 뭔 말하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 시스템은 대부분 서남기 후 이해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력은 떨어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해력도 떨어져요. 근데 왜 이해력도 떨어지냐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해력이 좋으면 결산 한 번에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구조가. 그래서 시간 투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 누르세요. 소득명세. 요거는 종전근무지 넣을 때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명세 누르시고 예. 그리고 죄송한데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화면은 꼭 최대화 시키세요. 뭐 시키라고요? 최대화. 그래야 잘 보여요.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하면서 화면이 좀 보기 불편해요. 최대화를 안 시키면. 그래서 꼭 최대화 시키세요. 전 최대화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 최대화 시키면 화면이 덜 보여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종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종전.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종전이 뭐냐면 우리가 한 회사만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직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직했을 경우에는 요 종전근무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전근무지가 전근무지예요. 요게. 네. 여기 위에 클릭하시고 주 하나 상사 치세요. 543페이지 보시면은 주 무슨 상사요? 하나 상사 등록하시고. 이하나 03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하나 04를 치셨어요. 이하나 03 치세요. 다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하나 03 엔터 치시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하나 03. 그 다음에 누르세요. 하나라도 순서에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돼요. 컴퓨터. 거기 밑에 클릭하세요. 밑에잖아요. 밑에. 여기 근무처명 거기에다 요거 치세요. 주 하나. 그 다음에 주 하나 상사 치시고 그 다음에 종교 관련은 부 입력하세요. 왜냐면 우리 종교 관련된 회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20811116 치시고 그 다음에 날짜까지 치세요. 2022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급여.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칸 누르면 요 밑에 뭐라고 떠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면 밑에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여에다가 3,500 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넣는 거 다 거기 책에 있는 거 보고 넣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책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상여 얼마예요? 700.
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제 뭐 하시냐면 여기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 밑으로 쭉 내리세요. 밑에 쪽에 있어요. 엔터 치면 너무 많이 눌러야 되니까 스크롤바로 옮기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직장에 건강보험료 있는데 이 칸이 헷갈리시면 클릭하고 요 밑에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건강보험료라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실 때 어디 어디 봐야 되는지만 잘 기억하셔도 잘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건강보험에 76만 3,600원이라고 써 있어요. 76만 3,600원. 거기 밑에 543페이지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6만 1,088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저기 14만 9,5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03만 5천원. 일단 요거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그 순서가 책에 있는 순서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칸에 뭐 넣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숫자 틀리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소득세 있어요. 소득세로 오세요. 못 넣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못 넣은 거야 어차피 칸 채우기고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앞에 보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제가 설명할 때 혼자 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컷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중요하다고요. 거기 보시면 소득세 있을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543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득세 금액이 3개가 있어요. 95만원 있고, 그 다음에 120만원 있고, 삼각형 얼마 있죠? 25만원 있죠? 삼각형이 마이너스예요. 삼각형이 하는 역할이 금액에 나오면 마이너스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0만원을 낸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120만원을 냈는데 계산해 봤더니 95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 결정세액이 계산한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얼마 나왔더라? 95만원 나왔더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25만원의 뜻이 돌려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95만원을 쳐야 돼요. 그래서 95만원에 95,000원 등록하세요. 아니요, 그냥 치세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95만원을 넣는 거냐면 거기 마이너스 25만원은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는 국가에다가 납부한 금액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20 냈는데 25만 원 돌려받았으니까 국가엔 지금 얼마만 있는 거예요? 95만 원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54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연말정산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누르세요. 여기 위에 연말정산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본인 황진기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본인 황진기.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할 건데 교육비 있죠? 뭐 있어요?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는 볼 건 없고 소득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만. 그래서 지금 본인이잖아요. 본인 아닌 사람의 대학원 나오면 등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00만 원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출액 500. 대출금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200을 넣는 게 아니고 1200에서 500만 원 뺀 얼마만 내는 거예요? 700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교육비는 내가 낸 금액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 받은 건 내 돈으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낸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만 넣어야 된다고요? 700.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이거거든요. 지금처럼 줘요, 내용을. 그러면 얘 입력해도 돼. 그럼 입력하면 되는 거고, 입력하면 안 돼. 그러면 입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맞았냐? 그거 갖고 이제 점수 배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만. 여기 누르세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그리고 여기 밑에 62번에 교육비라고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몇 번에 있으세요? 62번. 그리고 꼭 할 때 최대화 시키세요. 최대화 안 시키면 잘 못 찾아요, 또. 그래서 꼭 최대화 시키시고. 62번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색깔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 말고 메뉴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62번 요 색깔 들어간 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메뉴가 또 떠요. 그래서 색상 들어가신 거에는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메뉴가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본인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본인. 거기에다가 얼마 치라고요? 700. 그래서 연말정산은 OX 싸움이에요. 이거 넣을 거냐? 이거 안 넣을 거냐? 그래서 구별해서 맞으면 다 맞으면 10점.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할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장성, 저축성. 그리고 앞에 보세요. 지금 보험료죠.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살 넘으면 안 되고요. 60세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그냥 서류 갖고 온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나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버냐 안 버냐 이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보장성 보험이 뭐냐면 우리 아프면 돈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보장성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왜냐면 저축성 보험은 보험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저축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금보험 같은 거.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저축성은 X예요. 무조건.
그래서 보장성은 동그라미, 저축성은 X.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가 뭐냐면 보험 혜택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은 크게 대표적인 용어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계약자는 계약한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그 혜택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축성은 무조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60번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60번에. 그래서 거기 일반에다 넣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나오면 장애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칸에다 클릭하시고 60만원 넣으세요. 그래서 120은 왜 안 된다고요? 무슨 성 보험이라? 저축성 보험이라. 그래서 항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혼자 하든 같이 하든 되면 왜 되냐? 안 되면 왜 안 되냐? 왜 이 칸에다 넣냐? 요게 키포인트예요. 전산세무 2급은.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넣으러 갈 겁니다. 뭐 넣으러 갈 거라고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42번에 있어요. 신용카드만 유일하게 왼쪽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 쭉 나오잖아요. 42번 찾으세요. 몇 번 찾으시라고요? 42번. 그리고 앞에 보세요. 신용카드는 이건 나중에 편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신용카드는 나이는 볼 필요 없어요. 소득만 보면 됩니다. 소득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분들이 쓰신 건 안 돼요. 형제자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10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나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다 되는데 누구 카드는 무조건 안 돼요. 형제자매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습할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기억했다가 아 요거는 되네, 요거는 안 되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형제자매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세금 낸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통행료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안 됩니다. 관리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중고자동차는 10%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보세요,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있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칸이 나와요. 칸 나오죠? 그럼 거기 보시면 대중교통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네, 3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대중교통 있죠? 여기 밑에 대중교통 가서 얼마 넣으세요? 300 넣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3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얼마 넣으세요? 700. 그래서 전통시장에 700.
그 다음에 도서공연에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다가 1000만원 넣으세요. 왜냐면 거기 보면 총 2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100 중에 도서공연에 100이고 전통시장에 700이고 대중교통에 300이면 나머지가 1000만원이잖아요. 그 나머지가 무슨 카드예요? 신용카드예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등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일단 위치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잘 기억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는 또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본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거.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여기 위에 요거 눌러주세요. 연금저축 등 1번. 그래서 연금저축 등 1번 누르시면은 여기 두 번째에 연금이라고 나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이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저축이라고 있으세요? 연금저축. 그래서 여기 2번 누르세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 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코드 있거든요. 코드 나오면 뭐 누르라고요? F2. 뭐 누르라고요? F2. 그래서 F2 누르시고 거기 보시면 무슨 은행이에요? 우리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우리 치시면 우리은행 나와요. 그래서 우리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계좌번호랑 그 다음에 카드번호 넣을 때는 꼭 다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002-484-652358 치시고 그래서 꼭 카드번호하고 계좌번호 넣으실 때는 다시 표시 꼭 해주신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입금액 얼마예요? 120 치세요.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보고 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넣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넣어야 되는 거 맞는 칸에다가 등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자금이요? 정치자금. 예, 요 정치자금도 본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정치자금도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본인. 그래서 본인 아닌 사람은 정치자금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요거 눌러주세요. 위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연말정산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63번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몇 번의 기부금이 있어요? 63번. 그래서 63번 요 옆에 색깔 들어간 칸 있죠?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 넣냐,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 왜 넣냐, 안 넣으면 왜 안 넣냐, 초반에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63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뭐가 키포인트냐면 지금 얼마 냈어요? 30만원 냈죠. 여기 넣으실 때 30만원 다 치면 안 돼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위에 칸은 10만원까지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10. 그래도 여기 써 있잖아요. 10만원 이하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머지 얼마 넣으시면 돼요? 예, 20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치자금 넣을 때만 그래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한 번에 넣으면 되는데 정치자금 넣을 때만 두 가지로 나눠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냐, 얼마 초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넣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본인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넣는 게 시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하러 갈 거예요. 누구요? 어머니 김말년님 하러 갈게요. 앞에 보세요.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질병치료비.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질병치료비가 의료비예요. 뭐라고요?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식품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됩니다. 얼마까지 된다고요?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제외하셔야 돼요. 실손보험 제외.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있거든요. 산후조리원은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제가 요거 쓰고 저거 쓰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최대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대입을 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반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 시험 보는 날짜 전까지 해결하는 게 목표지, 뭐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질병치료비 300만원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 얼마 있죠? 100만원 있죠. 그러면 얼마만 되는 거예요? 200만 되는 건데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의료비. 여기 61번에 의료비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안 눌러져요. 맞죠?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혹시 누가 손들고 의료비가 입력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이거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준비하신 분들 중에 올해 연습 안 하고 오면은 의료비 입력을 못 해요. 왜냐면 올해부터 의료비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위에 부양가족 누르세요. 이거 의료비만 그래요. 나머지는 저 화면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의료비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양가족 누르시고 여기 밑에 무슨 비요? 의료비.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F2. 그래서 F2 누르셔서 김말년님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말년님 찾으신 분은 엔터 치세요. 그래서 여기에 김말년님이 나오셔야 돼요.
김말년님 나오시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상호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상호 엔터. 왜 엔터냐면 상호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엔터. 그래서 엔터 치셔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 아무 말도 없으면 국세청장이에요. 뭐라고요? 국세청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서 데이터 뽑아갖고 오거든요. 그 국세청에서 뽑은 데이터는 요거 하시면 돼요. 국세청장.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건수는 아무 말 없으면 한 건이에요. 그래서 몇 건이라고요? 한 건.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금액에다가 300 치세요. 금액에다 300 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실손에다가 얼마 치세요? 100.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200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요 실손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저기 아니다. 밑에 보시면 종교단체 기부금에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기부금이요? 종교단체 기부금. 그래서 앞에 보세요. 기부금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 벌면 안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그래서 돈 벌면 안 되고, 그리고 지문에 아무 말 없으면 돈 안 버시는 거예요. 지문에 아무 말 없으면 돈 안 벌고 집에 계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본인만. 본인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제대로 공부하면은 기부금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부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국가 관련됐으면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는 무슨 기부금이라 그래요? 법정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부금이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부금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데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 여기는 기부금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종친회하고 동창회하고 노인정은 친목단체예요. 무슨 단체라고요? 친목단체. 우리가 원래 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친회나 동창회나 노인정에다 기부하시면 자기들끼리 쓰잖아요. 그래서 요런 단체에다가는 기부를 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보면은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기부하라고 방송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목적 자체가 그 기부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겠다. 이게 원래 기부금의 주목적인데 종친회나 동창회나 노인정은 기부금 받아서 이제 본인들 관련돼서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종교단체는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거 여기 또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에다가 다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63번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예, 기부금. 거기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제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여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종교의 단기라고 있어요. 네, 그게 종교단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단기 가셔서 얼마 등록하세요? 150. 우리 가족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런 집도 있어요. 어떤 집도 있냐면 나도 종교단체에다 기부하고 배우자도 종교단체에다 기부하고 여러 명이 종교단체에다 기부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합쳐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칸에 넣으려고 가봤더니 금액이 있어. 그러면 합쳐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이 다를 때는 따로따로 넣으시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요거는 시간 투자하면은 좀 가성비가 나옵니다. 가성비가 나오는 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한 거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1시간 정도면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번처럼 분계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분계 끝나면 이론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론 끝나면 지금 했었던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쨌든 3일은 할 것 같아요. 3일 내지 3일 조금 더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기출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끝나고 하루 정도 조금 딴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3주 가까이 계속 기출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늘 조금 못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